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사회와 교육 이슈 11대 이슈 관점 정립과 평생학습 계획에 대해 발표할 2020-0483 문지환이라고 합니다. 네, 목차로는 첫 번째 11대 이슈에 대한 나의 관점, 두 번째 평생학습 계획, 세 번째 프로젝트 및 수강 소감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11대 이슈 관점 정립은 수업 전과 수업 후로 나누어 봤을 때 이렇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3점 이상의 항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5점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3점 이상의 항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더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3점 이하의 항목 같은 경우에는 행복교육, 격차 해소 교육, 재정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들이 뽑혔는데요. 왜 이 교육들이 뽑혔고, 그리고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점에 보완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행복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행복을 느껴야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를 더 시켜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격차 해소 교육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격차를 가진 불평등한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저는 너무 무지했고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으며 우리는 우리에게 놓여진 많은 불평등한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정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주식에 관한 내용을 연관지어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평소 재정 관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돈을 모아서 사회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니 이 수업을 기점으로 생각을 다르게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현재 우리는 4차 산업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인공지능 AI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나부터가 먼저 이러한 거리감을 없애고 친숙해져야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서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더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특별히 더욱 심화하고 싶은 11대 이슈 중에서는 저는 두 가지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행복교육입니다. 행복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즐거움과 웃음이 동반된 진정한 행복이 없으면 많이 우울하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는데 그 속에서 가면을 쓰는 형식적이고 즐겁지 못한 관계는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각기 다른 방법이지만 똑같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지, 또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업교육입니다. 저는 평소 저와 관련된 의료 계열에서의 병원 취직만을 항상 목표로 두고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이 수업과 최근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꼭 남들과 같은 병원 취업의 길만 걸어야 할까? 내가 남다르게 기계를 개발하거나 만들 수 있는 곳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사회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창업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목차로는 제가 이제 평생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저의 생각에 대해서 적어봤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영양교육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하기 전 무작정 스펙을 쌓기보다는 자신을 빛낼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고 흥미있는 것부터 찾아보는 것이 20대의 목표였습니다. 30대 목표로는 취업을 했어도 한 분야에 국한되지 말고 언어 등의 다양한 영역을 키워서 더 높은 자리를 목표로 하거나 회사의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0대로는 꼭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의 성장도 좋지만 타인의 영향도 늘릴 수 있게 멘토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대에는 자녀들의 취업을 앞두고 자녀들과 함께 다양한 역량을 늘릴 수 있는 체험을 하거나 도전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창의성 교육, 융합 교육에는 20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외부에서 참여할 수 있는 대회에 참여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30대에서는 취업을 하고 다양한 세미나나 회사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연수 등에 참여해서 다양한 분야의 시각을 넓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0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창의성보다는 효율성을 따질 텐데 본인의 위치에서 고정관념과 틀에 박힌 생각보다는 젊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또 다른 문화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확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50대에서는 자녀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노후를 위해 돈을 모아두고 40대 때 젊은 사원들의 아이디어나 문화 등을 참고하여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실행에 옮기는 것이 50대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복교육 같은 경우에는 20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을 이해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봤습니다. 30대에는 취업을 하고 나서는 비즈니스 관계를 맺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40대에서는 자녀 양육과 본인의 가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경 쓰며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에 대해서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50대에서는 항상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부터 가족부터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서 인성 교육입니다. 20대 때는 항상 만화책과 같은 그림이 있는 만화보다는 추후에 자신이 어떤 분야,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 관련 책, 창업 관련 책을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30대 때는 회사에 일을 하면서 바쁠 수 있지만 자기계발 책을 읽으며 본인이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책을 읽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40대 때는 우리는 노후에 어떤 일을 할지 독서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50대 때에는 평소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책들을 읽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해외 관련 서적 등을 통해 알아보거나 그 해외 관련 서적을 통해서 지식을 얻은 다음에 해외로 놀러 가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학습 교육입니다. 현재는 학교에 재학 중이고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오기 일쑤여서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학교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교양 수업 등이나 또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0대 때는 회사에 다니다 보니 훨씬 더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연수기회와 같은 해외 출장 등을 토대로 시야를 넓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0대 때에는 50대가 되면 더욱더 하지 못할 것을 미리 파악하고 우리는 그 점을 먼저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대 때에는 자녀보다는 자신의 친구나 아내, 남편과 함께 자그마한 사업을 운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AI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인데요. 20대 때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지금 우리는 해외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우리가 부족한 교육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스스로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30대 때는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이제는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통해서 본인의 전공 분야에 맞게 활용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40대 때에는 본인의 자녀들이 부족한 인공지능 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않는지 그리고 확인하고 집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50대 때에는 4차 산업에 우리가 빠르게 녹아들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게 옛 것을 계속해서 찾아가시려고 하시는데요. 그것보다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ESG 교육입니다. 20대 때는 거창한 걸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30대 때에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 생각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만약 ESG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우리는 그 교육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자신과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0대 때에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ESG 교육을 부모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고요. 50대 때에는 본인의 배우자와 실생활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ESG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창업교육입니다. 창업교육은 친구들과 함께 20대 때는 여러 곳에서 열리는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0대에는 본인이 창업을 했다면 20대 때의 실패와 성공의 피드백을 토대로 운영을 해보고 우리가 겪을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정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0대 때에는 창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아니면 다른 가게나 아니면 연예인들과 콜라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고요. 50대 때에는 본인의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거나 본인의 노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정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20대 때에는 저금 또는 저축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은행에 가서 본인이 들 수 있는 적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30대 때에는 본인의 저축 상태에 대해서 확인하고 투자 공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40대 때에는 평소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주식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고 투자처에 대한 정보를 확립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50대 때에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 말고는 안전자산을 통해 안정적인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격차 해소 교육입니다. 20대 때에는 세계에 다양한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30대 때에는 격차가 분명히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존재할 것이며 그것을 보고만 있지 말고 내 주변에 줄일 수 있는 작은 방안부터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0대에는 본인이 격차를 만들고 있는지는 않는지, 불평등을 해소 못하고 있는지 않는지에 대해서 성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50대에는 자녀들에게 다양한 격차 사례를 보여주고 본인이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교육입니다. 20대 때에는 최근에 다양한 메타버스 핸드폰이나 밑에 조금 잘렸는데 VR 컴퓨터로 기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30대 때에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코엑스나 다양한 박람회를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0대 때에는 메타버스를 자녀들과 함께 게임을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50대 때에는 40대와 비슷하게 어렵다고만 미루지 말고 메타버스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수강하면서 들었던 소감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저의 평생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저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전 저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의 인생을 돌아보고 세계의 이슈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의미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